미국 주식 절세 포인트 2가지와 더불어서 고액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방안까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250만원만 기억하면 된다. 국가에서 250만원까지는 오케이! 기본 공제를 해주는데 22%는 55만원이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미국 주식 세금으로 아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5만원이다. 55만원 용돈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먼저 첫 번째로 손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을 통해서 1000만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22% 양도소득세로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국가에서 55만원은 기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65만원만, 그러니까 1000만원 수익이 나면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간의 매도 매수 중에 손실이 있다면은 그것까지 고려를 해주거든요. 특정 주식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특정 주식에서는 돈을 많이 잃어서 결과적으로 번 건 많이 없는데 세금은 번 것만 떼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손실 금액을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계좌에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 손실 종목들을 매도를 해서 그 합계를 250만원으로 맞춘다면은 똑같이 1000만원 수익이 났었어도 세금은 0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절세 방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아쉬운 점은 마이너스 보고 있는 수익을 확정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손절까지는 하기 싫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다가 바로 다시 재매수를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평단가는 조정이 될지언정 주식은 여전히 보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편법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Tax Loss Harvesting 이라고 해서 금융 선진국들에서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고요. 이를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워시 세일 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막기까지 하는 그런 쫓고 쫓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또 운 좋게도 아직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럴 때는 득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워시 세일 룰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Tax Loss Harvesting을 하시면 된다. 두 번째는 손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저 순수하게 1년에 55만원 정도 공제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1000만원의 수익이 났으면은 양도소득세로 165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수익 실현을 250만원씩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다. 아까 165만원에 비하면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정리하자면 손실이 있는 경우는 손실분을 실현 후에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250만원 라인을 맞추거나 세금을 좀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손실이 없는 훌륭한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경우 연마다 그냥 55만원씩 아낀다는 개념으로 250만원씩 익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내가 장기 투자라서 나는 익절조차도 하기 싫은데 하시면은 같은 맥락으로 55만원 아끼기 위해서 일부만 익절하셨다가 다시 그냥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매년 55만원 혜택을 챙긴다는 느낌으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신 분들이 있겠어요. 아니 난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해서 큰 익절이 좀 필요한데 이럴 때는 방법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증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양도소득세 자체가 취득 가액 대비 매도 가액의 차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게 증여를 해버리면은 이 취득 가액 자체가 증여 때의 기준으로 변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 수익이 났던 것도 증여를 하는 순간 0%의 수익으로 바뀌는, 하지만 돈은 그대로 있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세 한도를 보시고 이 한도 내에서 고액일 경우 증여를 해버리시면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예전에는 이 증여한 다음에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수단도 가능했지만, 최근 들어서 증여 후에 1년 이내에 팔아버리게 될 시 증여 전에 취득 가액으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실 경우에도 증여 후로부터 1년 뒤에 팔아야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정상 이것도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혹은 증여세 한도보다 금액이 더 크다, 이 경우는 최후의 방안으로 모범 납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은 그저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세금 내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지키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공장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면은 수많은 공공시설, 도로, 전기, 물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썼을 겁니다. 가장 쉽게는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아쉬울 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차피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가진 거를 지키기 위한 국방 서비스, 그 국방 서비스 비용 자체도 뭐 많이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공공 서비스도 많이 활용을 했고 지켜내야 할 재산도 많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상남자 자본가다, 이런 호방한 마인드로 세금도 기분 좋게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하면 좋겠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비를 시원하게 비가 오는구나 라고 오히려 생각을 뒤집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투자의 기초를 다루는 주린이 시리즈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하고 실용적인 꿀팁들 꾸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찬찬이었습니다.